한국과 북한을 제외하고 공용어로 한국말을 쓰는 유일한 지역, 이곳은 조선족의 도시 연변입니다. 조선족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9세기 말 한반도에 찾아온 가뭄과 일본의 식민지화 때문에 여러 조상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당시 국경은 지금처럼 굳게 막혀있지 않았는데 식량이 조금 더 있고 땅이 넓고 세금과 감시가 비교적 느슨했던 만주 지역은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지였죠. 그렇게 조선인들은 연변으로 모여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그 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세력을 정리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을 제도 안으로 묶기 위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이는 이들에게 언젠가 한반도로 돌아갈 조선인이 아닌 중국 국적의 인민이라는 정체성을 심기 위해서였죠. 후손들은 세대를 거치며 자치권, 교육, 간부 자리 등을 부여받았고 학교, 군대 선전을 통해 우리는 중국 국민인 조선족이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 뿌리라는 생각은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지금도 조선족의 절반은 김, 이, 박 같은 성씨를 쓰고 연변 어디를 가도 한국어, 아니 조선어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남한, 북한, 중국의 문화가 섞여있는 유일한 곳, 뿌리는 같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조선족의 땅 연변으로 가보았습니다. 연변에 가기 위해 베이징 다신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광저우에 있다는 건 봤는데 이게 얼굴을 스캔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항공편을 타고 가는지를 알려줘요. 제가 지금 여기 북경에 있고 연변 옌지시로 간다는 거를 알려줍니다. 지금 11시 55분인데 2시간 있다가 이걸 타는 거예요. 길까지 알려주네. 좀 무섭지 않나요? 얘네는 이제 내 얼굴로 다 학습을 했어요. 이 얼굴의 인간이 무슨 지하철을 탔고 어느 항공편을 타고 어디로 가서 또 뭘 했는지를 다 기억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가 그 영화에서만 보던 연변입니다. 뭔가 북한에 온 것 같아요. 신기하다. 도착 출구. 엔젤리너스가 아니라 엔젤리스 커피네. 엔젤스 커피? 뭔가 짝퉁인가? 뭔가 공항치고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버스터미널?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기 위에는 또 럭키리아가 있네? 롯데리아랑 관련이 있는 건가? 밑에는 엔젤리스 바로 위에 있었네? 이 폰트랑 전광판 색깔도 그렇고 이 모양이 완전히 그건데? 롯데리아 그건데? 근데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무슨 면도 팔고 밥도 팔고 그러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좀 춥다. 와, 근데 뭔가 도시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뭔가 발전된 북한? 같은 느낌이에요. 신기하다. 텅텅 비었고 이게 공항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희한하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해요, 기분이.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지만 버스비가 200원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택시비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3,000 얼마? 네, 버스를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원래 연길 공항 안에 그러니까 연변 공항 안에 있는 엔젤리스와 럭키리아는 원래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커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관계가 나빠지면서 연변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게 된 게 럭키리아랑 엔젤리스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우선인데 로인 우선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도 북한처럼 그 두음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나봐요. 느낌이 진짜 묘해요. 정말로 북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버스라고 안 적혀있고 버스라고 적혀있네요. 관리를 빡세게 하나 보네. 저기 발 막히면 큰일 나겠다. 내렸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 한자 배우고 안 배운 지 한 20년 됐으니까 이 한자 다 까먹었거든요. 저는 한자를 번체로 배웠는데 여기 다 간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줄조차 몰랐는데 여기는 옆에 다 한국어로 저렇게 흥어부네 적어주니까 최소한 이제 음식점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 들어갈 때 항상 그 메뉴 사진만 보고서 음식 이름도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밥 먹는 거는 한층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로 가고 있어요. 이게 주차할 데가 없긴 한가 봐요. 인도를 다 자동차로 막아놔가지고 사람이 차도 갓길로 걸어 다녀야 돼요. 그냥 아랑곳 않고 여기다 다 주차를 해버렸네. 오늘 묵는 호텔입니다. 금계열 휴가 호텔이라고 적혀있네요. 진짠가? 안녕. 부장가가요. 진주 목걸이도 하고 있어. 목도 깔끔하고 좋은데요? 저는 509호입니다. 짜잔. 짠. 오호, 엄청 깔끔한데요? 방이 막 엄청 넓진 않은데 컴팩트하고 좋다.
뭔가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고급스러움이 안 보였는데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어헝. 뷰는 꼬치구이 뷰. 나쁘지 않고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세면대가 마음에 든다.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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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여기 온도가 왜 적혀있지? 이 비대 온도인가?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신기하다. 깔끔합니다. 고급스러워요. 여기 1박에 25,000원입니다. 연변은 호텔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다른 도시들처럼 만족합니다. 텔레비를 틀었는데 한국말을 하는 채널이 있네요. YBTV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변TV인 것 같아요. 자막도 한국말이네. 묘하네. 근데 이 아나운서 내레이션 아주머니께서 쓰시는 표준어는 우리나라 말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은 뭐 북한 말이나 연변어가 이게 세잖아요. 어조가 완전 높낮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현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버스에서도 얘기를 들었을 때 영화에서 봤던 것만큼 심하진 않은데 여튼 근데 여기 내레이션을 들어보면은 뭐 그냥 우리나라 내레이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엄마 옛맛 팥빙수. 팥빙수를 파나 보네요. 야, 이거 딸기 들어간 이거 3,400원. 인절미 팥빙수 4,000원이네요. 이분이 사장님이신가봐요. 여기가 개고기 식당이래요. 연변 사람들은 아직도 게를 식용으로 먹나 보네요. 연길 백화상점. 백화점인가봐요. 약간 폰트가 촌스러운 거에 비해서 내부는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백화점이네. 하긴 백화점에 쓰는 폰트인데 내 눈에만 촌스럽고 여기 사람들한테는 최고급 폰트일지도? 내부는 뭐 다른 백화점 부럽지 않게 시설이 좋은데요? 켄터키. 와, CGV는 우리나라 거 아닌가요? 여기도 CGV가 있네. 여기도 스타벅스 커피를 한국어로 써줬네. 애초에 그리고 스타벅스는 영어로만 써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른 중국의 대도시들도 그냥 영어로 스타벅스라고 적어줬는데 여기는 중국어랑 한국어가 적혀있네요. 이 지역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나? 여기 백화점 안에는 파리바게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어 변기를 안 해주네요. 소세지 빵이랑 초코빵 하나 샀습니다. 지금 먹을 건 아니고 밥 먹고서 배 더 고프면은 그때 먹으려고요. 근데 저녁을 뭘 먹을지 아직 안 정했어요. 뭘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서. 와, 이 매장은 이름도 기네. 연길시 지성공증 처공증 인증련 하편 빛 길어서 한번 읽지도 못하겠네. 이름만 봐서는 뭐 하는 데인지 감이 안 와요. 신기하네. 두리안 피자가 있네. 아, 여기도 불고기 덮밥이라길래 저기 봐봐요. 사진만 봐도 맛있어 보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 주변에도 다 그 배달 위주의 음식점밖에 없네요. 안에서 먹을 만한 데가 없네. 오, 여기가 연변 병원이래요. 근데 저기 뇌졸중이라고 적혀있네요. 뇌졸중인데 여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건가? 아, 찾아봤는데 뇌졸중이 맞대요. 여기 연변에서도. 여기 중국에서는 저런 커다란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식 포스터나 뭐 건물에 붙이는 그 중요한 문구 같은 것도 그 검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오타가 진짜 많아요. 와, 여기는 소학교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네요. 초등학교인데 규모가 엄청 크고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 멋있게 생겼네. 학교 다닐만 하겠는데? 자, 초등학교 가? 는 농담이고요. 야, 원할머니 침투력 뭐냐? 중국까지 와버렸네. 한명이요. 결국 원할머니의 마력에 이끌려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반반 보쌈이랑 밥이랑 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시켰고 원할머니 막걸리가 있길래 무슨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연변 맛일라나? 아니면은 서울에서 만든 원할머니 막걸리 그대로 보내줬을라나? 한번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먹어보고 싶어요. 아우, 너무 추워가지고 입이 꼬였는데 그래도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북한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술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죠. 원할머니가 한국 브랜드일 테니까. 오, 이거 북한 술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제가 세계여행 처음 갔을 때 북한 식당에 가봤거든요. 그때 먹었던 막걸리 맛이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다 설탕을 많이 넣은 것 같은 맛? 이 맛이 근데 막걸리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북한 술이랑. 아, 뭐랄까 좀 부패한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있잖아요. 근데 좀 부패해서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은 맛이에요. 정확히 그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족발이랑 보쌈 반반이고 밑에 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쌈채소도 있고 뭔가 막걸리도 북한 스타일인 거 보니까 이 족발 보쌈도 연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쌈장 색깔이 좀 많이 어둡죠? 뭔가 미역인가요? 된장이 엄청 짜요.
아, 여기 있는 원할머니 보쌈은 다른 보쌈인가봐요. 로고도 다르게 생겼고, 우리가 먹는 보쌈은 서울에서 시작한 건데 여기는 저기 연변에서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99년부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일치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 이 보쌈은 더더욱 연변 맛이라는 거네요. 투박해요. 족발과 보쌈이 특히 이거 봐봐요. 비계도 많고 썬 모습도 좀 투박하게 생겼고, 근데 뭐 맛이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저기 항아리 안에 든 막걸리를 다 먹었는데도 취하지가 않네요. 그 정도 먹으면은 조금 취기라도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무알콜 막걸리인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추워서 취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여튼 뭐 북한식 아니 연변식 보쌈 잘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숙소로 들어가고 내일 좀 따뜻해지면 나와야겠어요. 꿀잠 잤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이런.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거든요. 호텔인데 바로 옆에는 이런 뭐랄까 아파트가 있네요. 6층이니까 아파트라고 불러야겠죠. 근데 뭐 따로 정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야 되네요. 6층 사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힘들겠다.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어 보이고, 뭐 프라이버시도 저렇게 문 열면은 바로 사람이 보이고. 이건 뭐지? 창고인가? 아니면 옛날에 쓰던 공용 화장실 그런 건가? 여튼 이렇게 생긴 집은 처음 봅니다. 대약방? 이거 아마 약국이겠죠? 코감기 약을 하나 사야겠어요. 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코감기 약. 비엔나? 感冒咳嗽 조선말이 안 통하다 보네. 번역기 써야겠어요. 이게 다 어딜 가나 통하는 건 아니구나. 콧물이 많이 납니다. 코감기 약을 주세요. 감기? 네, 코감기라고 안 하나요? 고감기. 네. 아니 조선족 맞으셨는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봐요. 못 알아들으셨네. 코감기라는 말이 없나봐요. 옆에 계신 분이 조선족 아저씨였어요. 继续 감사합니다. 感冒再咳嗽 아니 통도 크시네. 뭐 감기약이 24개나 들어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는데. 와, 어제 왕 씨발 마사지에 이어서 리 씨발 수리까지 있네. 연변은 생각보다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리 씨잖아요. 여기가 김 씨, 이 씨, 박 씨가 우리나라처럼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선족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는 조선족의 50%는 우리나라처럼 김 씨, 이 씨, 박 씨의 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도 간판이 맵고 괴이한 오리라고 적혀있네요. 아니 저렇게 간판을 무섭게 지으면은 사람들이 오나? 아니면은 그냥 중국어로는 별로 이상하지 않은 간판인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만 이상한 건가? 괴이한 오리? 이건 좀 귀엽네요. 빵의 마음속 말이래요. 빵도 다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동백 쇼핑 광장이라고 적혀있는데 좀 규모를 봐서는 백화점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신발이나 가방, 옷 같은 걸 주로 파네요. 백화점의 형태를 띠긴 하는데 안에는 뭔가 좀 시장 같은 이런 메이커 없는 그런 신발들을 파네요. 위층에서 파는 것들도 다 의류네요.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아울렛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은 하나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라고 적혀있네요. 요거는 16,000원짜리 신발이래요. 여성용 신발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오래된 시장 근처라서 그런지 대부분 다 어르신들밖에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안 보이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런 것도 나와서 파시는 것 같고, 주로 길거리 음식이나 생활용품 그런 것들을 파시네요. 좀 더 도심 가까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더 나올지도. 여기도 중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초록불인데도 그냥 자동차가 지나다니네요. 여기 연변에도 이런 표어가 많이 있어요.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므로 함께 중국의 꿈을 이룹시다. 여기가 원래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올라와서 살았던 데였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도적으로 관리직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하면서 묶어두고, 또 교육적으로 또 여기는 엄연히 중국이다, 우리 조선족은 한반도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계속 중국에서 지내야 할 중국 사람이다라는 걸 교육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저런 표어든 학교에서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조선족은 어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남한 뿌리 혹은 북한 뿌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당연히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사는 거고 내 후대도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 중국 사람이다라는 게 당연하게 이제 박혀있대요. 그래서 뭐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어 쓰고 있고 뭐 가끔 조선말 쓰는 정도지 나는 언젠가 한반도로 돌아가야 할 내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북한까지 가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한까지는 와서는 많이들 일하고 돌아가신다고 해요.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수십만 명 되고 코로나 전에는 더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길이 끊기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진 지 좀 됐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겠죠. 아까 있었던 곳은 연변 동시장, 여기는 연변 소시장입니다. 아니 서시장. 이 건물 앞에는 오히려 더 휑해요. 근데 안에는 먹을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짜장면 같은 것도 팔고 감자전 같은 것도 팔고. 아까와 다르게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뭐 신발, 의류가 아니라 한약재 혹은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파네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 향신료 냄새, 고추장 냄새가 확 나요. 수산물 시장도 바로 옆에 있고. 이게 시장마다 다 특색이 다르구나. 여기 북한 술 있어요? 아, 조선말 못하시는구나. 아,谢谢. 와, 진짜 완전 요구르트 맛. 진짜 술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여기 막걸리 같은데 뭔가 북한 술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번역기로 여쭤봤는데 뭐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다 연변에서 만들고 연변에서 먹는 술인가 봐요. 북한과 가깝긴 해도 북한의 문화나 북한의 술 그런 것들이 막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여기에도 한국어 국기가 붙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 북한의 어조에 확실히 가까운데 이런 물건 같은 거는 한국의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문화는 오히려 좀 남한 쪽에 가까운 것 같은, 말만 좀 북한에 가깝고 어쨌든 다 베이스는 중국인 것 같아요. 길거리 뭐 저런 색깔이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표어들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중국은 중국이다. 그리고 여기가 북한이랑 가깝기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랑도 엄청 가깝습니다. 러시아랑 북한이랑 중국이랑 여기 지린성 푼춘치였나? 그 한 점에서 다 만나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교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슈퍼마켓 같은 데 가도 러시아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조선어죠. 조선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푸드코트입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많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어르신들이네요. 순대 파는 데도 있고 여기가 순대가 유명하대요. 연변이 순대랑 냉면이랑 그런 게 유명하다는데 탕이랑 있습니다. 김밥이네. 김밥 천국 같은 거 같아요. 오므라이스, 돈가스, 치즈 닭갈비, 라볶이 안 파는 게 없네. 라볶이는 하나에 20위안이래요. 김밥은 13위안. 여기는 아예 조선어로 적어놓질 않았네요. 그래서 무슨 음식인지 모르는 것 같고. 여기는 교자 파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 조선어 병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중국어로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비빔밥 전문점이 있네요. 왼쪽 돌솥 비빔밥부터 해서 불고기 비빔밥, 보리 비빔밥.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이긴 한다. 와, 백화점인데 보신탕을 팔아요. 밑에는 보신탕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강아지를 회로 썰었다는 건가? 오, 약간 좀 무서운데? 굴 닭볶음면도 있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과자? 과자. 아, 하나만 가져갈게요. 아, 새우깡. 감사합니다. 꿔바로우 하나랑 냉면 하나랑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꿔바로우를 냉면에 찍어 먹는데요. 저는 그게 맛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둘 다 시켜봤습니다. 합쳐서 가격이 좀 비싸네요. 중국치고는 1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알새우칩 같은 과자를 주셨는데 새우깡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저분도 한국에서 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연변은 식당에서 일하면은 평균 한 60만원 정도 준대요. 근데 한국은 최소 3배는 주니까. 그래서 한국 와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알새우칩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짭조름한 맛이 있긴 한데 알새우칩에 그런 풍미는 없어요. 알새우칩이 훨씬 맛있습니다. 직접 튀기셨겠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다른 중국의 도시들과 비슷하게 그런 호객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런 푸드코트는 사실 손님이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뭐 먹고 싶은 거 먹든 말든 가만히 냅두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 마주치면은 여기 맛있어요 하면서 막 호객을 하세요. 그래서 메뉴 고를 때 부담스러워가지고 저희 멀리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이제 메뉴 확인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자꾸 먹으라고 하시니까 안 먹으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꿔바로우가 한국식 꿔바로우가 있고 그냥 꿔바로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식 꿔바로우 하시는 데가 한국말도 더 잘하시고 뭔가 더 친절하셨는데 저는 그냥 중국식 꿔바로우에다가 여기 연변 냉면을 찍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서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장님이 뭐 조선어를 하시더라고요. 간판에는 중국어밖에 없어가지고 중국인이신 줄 알았는데 뭐 당연히 조선족도 중국인이지만 뭐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비싸네요. 이게 냉면만 해도
사람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이 꿔바로우는 말할 것도 없고 냉면만 했을 때 한 3,600원? 그리고 꿔바로우가 한 5,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냉면에 수박을 넣어주네. 무슨 맛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냉면이랑 외관상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김치, 양배추 같은 게 조금 들어가는 거 빼고는 수박 들어가는 것도 빼고 아니네? 뭐 오뎅도 넣어주네. 국물 색깔은 비슷해 보입니다. 뭐 살얼음 이렇게 동동 띄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맛있는데 뭐랄까 우리나라 냉면인데 빨간 김치 국물 넣은 맛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어울리기 이상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냉면이 조금 더 맛있다? 면 식감이 되게 독특해요. 밀크티에 나오는 펄? 그것처럼 말랑말랑해요. 되게 부드럽고 면이 좀 특이하네. 다들 꿔바로우를 찍어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난 찍어 먹기 전에 꿔바로우부터 먹어보면 새콤하다. 근데 꿔바로우만 먹어도 새콤한데 냉면 국물에 찍어 먹는다고?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시켜 먹는 느낌밖에는 모르겠는데. 이 꿔바로우가 신맛이 얼마나 센지 이 냄새를 맡아도 막 기침 날 것 같아요. 진짜 느낌 희한해요. 어떤 신맛을 넣었길래 코에다 갖다 대면은 이 코 끝까지 신맛이 쏙 들어가요. 희한한 느낌입니다. 저 웬만하면은 음식을 잘 안 남기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꿔바로우도 그렇고 냉면 국물도 자극적이어서 반은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꿔바로우도 반 이상 나왔어요. 뭐 이거보다 더 먹긴 할 건데 진짜 엄청 자극적입니다. 혀가 얼얼해요. 먹고 나왔습니다. 혀가 얼얼해요. 그 식초가 너무 강력한 식초였어가지고 혀가 다 먹고 났는데도 얼얼합니다. 한 절반 정도 남긴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강정을 만났다. 여기는 꽤나 큰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이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타이밍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여기도 초록불이 없는데 아마 이제 지나갈 거예요. 이 차선에 초록불이 떴으니까. 근데 횡단보도에 왜 신호등을 안 달아주지?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거기도 하고. 여기 해외여행을 대신 도와주는 여행사가 있는데 저기에 조선, 라진, 3일 4일 여행이라고 적혀있네요. 조선이면은 아마 저기 북조선, 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죠. 라진이면은 나진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북한을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나 봐요. 하긴 뭐 국경도 거의 맞대고 있으니까. 근데 뭔가 되게 어색해요.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북한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그냥 저렇게 패키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이거 인민공원에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싸우시네. 아이고 뭔가 의상할 일이 있으셨나? 뭔가 노래가 북한 노래인가? 아니면 연변종 노래겠죠? 근데 한복 비슷한 거를 입고 춤을 추고 계세요. 당구도 추시네. 중국은 진짜 어딜 가든 춤을 추고 계시네요. 이거 운동 이름이 뭔가요? 뭔가 제기차기랑 비슷한데 뒷발로 차더라고요 다들. 중국 사람들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옳다구나! 여기 엄청 큰 한옥 뚜껑을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연변에 있는 가장 큰 대학, 연변대학교래요. 뭐 저 같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변대학교 맞은편에는 이 엄청 커다란 상가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대학성이래요. 앞에 이 전면에 있는 상가 개수만 해도 70개가 넘는데 거의 다 한국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MZ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도 유행이니까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도 비싸지, 또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니까 또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지, 또 한국말도 안 통하지. 그래서 연변으로 오는 MZ세대들이 진짜 많대요. 여기 오면은 훨씬 비교적 저렴하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잖아요. 조선족이 다 조선말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다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많이 놀러 온대요. 이 밤이 되면 되게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큰데 검색을 해봤는데 저기 1층에 63평 정도 되는 상가가 한 68만원 정도 한대요, 월세가. 대학교 바로 정문에 있고 저렇게 커다란 상가 1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엄청 비싼 건 아니죠. 들어갈 수 있으려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무섭네요. 오, 열어주셨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사람도 좀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좀 고등학교 같아요.
저기도 사람들이 2열로 걸어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 시간처럼 저렇게 걸어 다니네요. 힘없이. 찾아보니까 뭐 학생 수가 적진 않습니다. 학부생이 2만 1000명 있다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한 학년에 못해도 4000명에서 5000명 재학생이 있는 거고, 재학생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대학원생이나 뭐 외국인 유학생까지 다 합치면은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뭔가 남한과 관련돼서는 안 배우고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를 배울 것 같아서 북한어 학과, 뭐 북한 학과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고 조선어 학과가 있더라고요. 안에서 뭐 북한 쪽의 문화도 배우고 남한 쪽의 문화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학과는 조선어를 통칭해서 불러가지고 조선어 학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졸업하는 사람들은 교수가 되기도 하고 통역가, 번역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변대학은 중국 내에서 엄청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대학교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랭킹을 보니까 한 200등 내외래요, 중국 내에서.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학비는 1년에 5,000위안이래요. 5,0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입니다 1년에. 대학교 안에 무슨 한옥 건물이 있길래 봤는데 저기 박물관이라고 적혀있네요. 뭔가 조선족에 대한 유물 같은 게 있으려나? 학교에 역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저랑 관련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근데 신기한 거는 뭐 서울대, 충북대, 포항공대, 연세대, 한양대, 전남대, 우리나라 학교들하고도 뭔가 교류가 좀 있었나 봐요. 이런 게 여기 있네. 서울대, 고려대. 박물관에 그런 명패가 있었던 거는 연변대랑 공식적으로 무슨 협력 같은 걸 했대요. 뭐 서울대랑 전남대랑 그런 데서. 그래서 저런 명패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교수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MOU 같은 것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나 봐요. 생각보다도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대학을 나왔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저 대학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간판부터 엄청 많다. 여기 메일룽이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미니스톱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둘이 연관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메일룽은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편의점이고 미니스톱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편의점인데 모양은 비슷한데 뭐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협력관계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뭐 메일룽이 베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니스톱이 먼저 시작하긴 했다. 중국 MZ들이 이런 걸 먹으러 많이 오나봐요. 들어오자마자 뭐 한국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게 많이 있네. 바나나 맛 우유가 4,000원이에요 와, 19위안? 미쳤는데? 진짜 잔인한 게 오빠 힘줄을 먹는데요? 무서운데? 근데 한국에서 수입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카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더 저렴하죠? 이거 한 캔에 1,500원이래요. 응?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뭐야? 카스 빨간색도 있네? 하이네켄은 뭐 중국 청도에 공장이 있나? 이거 뭐지? 어떻게 이렇게 다 저렴한 거지? 칭따오는 뭐 저렴할 수 있지? 1,300원? 어떻게 우리나라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더 싸게 팔지? 아이스크림도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많네요. 뭐 설레임도 있고 1,700원. 와, 무슨 신라면 보라색. 이거 뭐 하는 데지? 나 한국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요. 와, 신라면 볶음면? 이게 뭐지? 야, 일본 편의점과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만든 중국 편의점이면서 한국 물건을 대부분 파는 한국 편의점 같은 이상한 편의점이었다. 원래는 여기 냉면집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여기도 꿔바로우랑 냉면이랑 같이 붙어있는데 아까 그 꿔바로우랑 냉면이 너무 셨어가지고 두 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짜장면도 팔고 비빔밥도 팔긴 하네요. 비빔밥이나 먹을까? 아니면은 떡볶이? 떡볶이 별로 안 땡긴다. 같은 건물에 메일룽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옆에 한류장터라고 적혀있네. 여기는 더더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뭔가를 파나봐요. 진짜 한국 문화를 좋아하나 보다. 뭐 똑같이 바나나 맛 우유는 4,000원이고 갔던 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가 조금 다르게 생겼을 뿐, 그리고 이런 종류들이 좀 더 많아졌을 뿐, 뭔가 느낌 같은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붕어빵도 팔고, 붕어빵은 하나에 5위안? 비싸네요. 한국보다 비싸네. 한국식 김치, 인절미도 팔고, 메일룽이 여기 또 있네. 다른 중국 도시들을 갔을 때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연변에서만 유명한 편의점인 것 같아요. 메일룽 마트도 있네. 어떻게 이 건물 안에 메일룽이 이렇게 많은 거지? 뭐 하는 회사인 거지? 뭐 마트는 그냥 마트입니다. 여기는 메일룽 선물 가게인가 보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연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유통회사라고 합니다. 한국 물건 같은 것도 직수입하고 그래서 여기서 파는, 마트랑 편의점 운영하는 그런 회사래. 그 외에는 뭐 호텔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그 위에는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여기 한 6층까지만 상가고 7층부터 한 14층까지는 집인 것 같네요. 월세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오피스텔의 가격은 12평 기준으로 한 달에 월세가 36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성, 2성 도시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규모가 크고 엄청 잘 사는 도시는 아닙니다, 연길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식당에서 일하면은 한 달 평균 60만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 거 치고는 월세가 36만원이면, 특히나 대학생이면은
좀 비싼 편이죠. 근데 뭐 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상가들도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긴 하네요. 길거리 음식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모여들고 있네. 저는 하나도 없길래 겨울이라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람들 잘 안 돌아다니니까 안 하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저녁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오후 3시 40분인데 여기는 해가 좀 빨리 져요. 11월밖에 안 되는데 오후 4시부터는 일몰이 시작돼가지고 5시면 완전히 저녁이 될 거거든요. 한 2시간만 밖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근데 막상 뭐 땡기는 게 없어요. 뭐 불고기 저런 거 먹으면은 이런 걸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되니까 한꺼번에 다 장사를 하러 오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중국에 와서 양꼬치를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는 먹어봤는데 양꼬치는 안 먹어봐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몸도 좀 녹일 겸 맥주도 팔면 맥주도 한번 먹어볼까? 연변 맥주?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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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뭔가 양꼬치 집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은데. 한 명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양고기도 있고 뭐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옛날식 양고기 하나, 또 원조 양고기가 있네. 원조 양고기 하나. 근데 양고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이게 번역기가 돌아간 거여서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정밀한 고기줄을 입고 있다. 이게 메뉴 이름입니다. 뭐 이거만 봐서는 어떤 양고기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제일 무난한 거 2개씩 시킬게요. 그러면 이거 4개. 좋은 날도 파네요. 좋은 날 한 병에 5,000원. 처음처럼 5,600원.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연변 맥주 2,400원. 뭐 이렇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나중에 길거리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꼬치 4개에 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뭔가 좀 고급스러운데요? 뭐 이 기기도 그렇고 얘도 뭔가 좀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그냥 쓰레기 담는 통 같은데 반찬도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지? 그 양꼬치에 뿌리는 소스인가 봐요. 순한 맛, 매운맛, 약간 매운맛 있네요. 엄청 매운맛은 저리 가고 순한 맛이랑 약간 매운맛 뿌려서 먹어볼게요. 제시 빙천 맥주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도수가 9도로 좀 높네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맥주랑 소주 사이의 도수. 따기 힘들게 이렇게 금치를 해놨어요. 연변의 맥주는 뭐가 다를까? 그 잔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얼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한모금치. 뭐 비슷해요. 맥주 맛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비슷한 와중에 맛있는 맥주. 근데 술이 기분에 따라서 맛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기분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여튼 맛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에 800원짜리, 이게 하나에 7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2개만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냠. 다르네? 저 당연히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양꼬치가 다르다.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양꼬치들은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5번은 먹은 것 같은데 고기가 되게 작고 이런 풍미가 없었거든요. 야, 훨씬 맛있어요. 중국에서 먹는 건 또 다르구나. 근데 제가 허거는 먹어봤는데 먹을 줄 몰라가지고 진짜 맛없게 먹었었거든요. 조합하는 방법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조합하는 방법도 없고 그냥 주는 소스에만 찍어 먹으면 되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최고다. 근데 여기 점원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조선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네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조선어를 잘 모른대요. 갈수록 윗세대, 윗세대보다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비율도 줄어들고 그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2개 중에 더 비싼 800원짜리. 근데 뭔가 이미 묻어있죠? 이걸 안 찍어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간이 안 돼 있어요. 의외로 이게 묻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것도 따로 찍어 먹어야 돼요. 맛있어. 근데 깨가 너무 많아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오른쪽에 있는 꼬치가 더 제 스타일입니다. 확실히 양꼬치는 중국에서 먹는 게 달라요. 벌써 저녁이 되어버렸네. 저녁이 되니까 좀 멋있는데? 그리고 초록 뿌리다. 빨리 째야겠다. 초록 뿌림에도 중국 차는 멈추지 않기.
아, 그리고 양꼬치 너무 맛있었습니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와,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양꼬치들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이제 길거리 음식을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갔던 연변대학 앞에 그 대학성 근처에 여름에는 막 충칭해서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야시장에. 여름에는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겨울은 추워가지고 사람들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좋죠. 나 혼자 여기저기 널널하게 구경할 수 있으니까. 입가심으로 탕후루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 600원이래요. 별로 안 비싼데요? 시시. 제가 탕후루를 안 먹어본 것 같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유행 다 지났죠? 유행 다 지난 거 이제서야 한번 먹어봅니다. 안 먹어본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냥 얼음에 얼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먹은 느낌인데 이 오렌지 좀 다르려나? 귤이네요. 달긴 한데 너무 맛이 일차원적이다. 맛있긴 하네. 그래도 여기 염전에는 중국이랑 북한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혼춘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데 6만원이면 된대요. 여기는 모자 파는 데네. 저쪽으로 넘어가야지 음식을 파는 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와, 아주 멋있다. 아까 갔었던 연변대학입니다. 오, 대학이 멋있어요. 진짜 건물은 조명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조명만 잘 설치해도 몇 배는 더 비싸 보여요. 야, 중국 음식을 한국식으로 해서 먹네. 뭐가 많긴 한데 저 지나다닐 때마다 사진 찍습니다. 저기 감시 카메라가 자동차 찍는 거예요. 와, 여기는 생선 꼬치가 있는데 사람 손바닥에 2배만 해요. 저거를 들고서 먹을 수가 있나? 오뎅 같은 것도 있고 삼겹살 마리 같은 것도 있고 떡볶이다. 아, 근데 중국이나 연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먹고 싶은데 다들 뭔가 한식 특화 거리인 것 같아요. 떡볶이도 그렇고 대체로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한국에서 온 것들이네. 한국 호떡, 서울 호떡. 야, 길거리에서 게장도 팔아? 어떻게 먹는 거지? 포장을 해주는 거겠죠? 여기서 손으로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와, 근데 이 음식점이 저 끝까지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 여기 연변이 순대가 유명합니다. 네. 이거. 이거. 그래서 순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가격은 3,000원이래요. 제가 진짜 근본이 없어가지고 그 순대도 소금 맛으로 먹고 저 회도 초장 맛으로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금 같은 걸 따로 안 쪘어요. 뭐가 다를까 싶어요. 이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긴 했는데 나는 소금 찍어 먹어야 된다. 근데 지방 맛도 다 다르다면서요. 초장 찍어 먹는 데도 있고 쌈장 찍어 먹는 데도 있고 뭔가 더 퍽퍽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새까맣습니다, 얘가. 퍽퍽해 보이는데 퍽퍽하고요. 소금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간이 되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양꼬치는 아까 연변 오면 꼭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순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먹을만 한데 뭔가 되게 퍽퍽한 느낌이에요. 삼겹살도 즉석에서 구워주나봐요. 이거. 근데 비계가 좀 많아 보이긴 한데 뭐 맛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꼬치로 굽게 된 건지 궁금해요. 삼겹살은 다 철판 위에다 구워 먹는데 삼겹살에도 쯔란을 뿌려서 주네요. 꼬치인 이유가 있네. 그건 뭐지? 소금인가? 소금이랑 후추인 것 같아요. 여기 순대 그릇에 달라 했습니다. 쯔란을 찍어 먹는 삼겹살의 맛은. 와, 너무 많이 뿌린 게 좀 흠이긴 한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소금 찍어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쌈장보단 좀 아쉽고 그래도 맛있어요. 난 삼겹살 꼬치 해 먹는 게 신기해가지고 먹어봤는데 하나에 1,600원입니다 한 꼬치에. 이게 쯔란 소스가 입이 얼얼하게 매우면서 은근히 달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 걸 좋아하거든요. 와, 중국이 이런 기념샷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 받고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10위안인 것 같아요. 한 번 찍는데 2,000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 여자애들은 전통 의상까지 입으면서 막 이런 기념사진 남기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그냥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진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추워가지고 그런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나봐요. 와, 여기도 상가도 진짜 압도적이죠. 빼곡합니다. 마지막으로 탕후루나 하나 더 먹어야겠다. 니하오. 이거 시시. 바이바이. 맛있네. 이거 왜 초딩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와, 어제 버스 타고 가면서 봤던 왕씨 발 관리를 여기서 또 보네요. 근데 왕씨 아저씨가 수완이 좋은가 봐요. 바로 옆에 왕씨 꿀벌원도 있습니다. 발 관리는 왕씨 발 관리. 아, 그런데 저 같은 초딩이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봐요. 그 중국은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연희 맞춤 제작 선물 저거 다 붙여 쓰잖아요. 근데 왕씨 발 관리는 띄어쓰기를 하셨네요. 저 같은 모질 새끼들이 장난을 쳤나 봐요. 왕씨 아저씨가 띄어쓰기를 하셨네. 제가 있는 곳은 이 연변 자치주,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연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조선족이 50%밖에 안 사세요.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90%의 사람들이 조선족이었는데 큰 도시다 보니까 돈 벌러 여기 시내까지 많이들 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이 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 91%, 92%가 한족이래요. 그러니까 다 한족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인데 그 한족들이 여기 시내까지 와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뭐 이제는 연길이 그렇게까지 조선족의 도시다 라고 보기는 힘들대요. 뭐 여전히 엄청 많긴 하지만, 근데 더 작은 도시 용정으로 가면은 조선족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정으로 가려고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용정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용정시청이래요. 안에는 들어가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연길시는 한 40%에서 50% 정도가 조선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70%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죠. 아직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는데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저는 뭔가 좀 북한 문화? 북한이랑 엄청 가까우니까 당연히 여기가 중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막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아니면은 그런 걸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북한과 관련된 거를. 그래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시청 바로 옆인데 한산하죠. 생각보다 상가 같은 것도 많이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 차도 없고 도로들도 다 깨져 있고, 확실히 연길보다는 덜 발달된 도시라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이게 아마 사람들이 사는 빌라 같은데 뭔가 좀 중국풍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러시아랑 가깝다고 해서 러시아풍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북한은 뭐 또 이런 게 없다며요. 이 유리창을 잘 안 쓰는데요. 집에서 유리창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고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문이라는 데를 가면은 북한 사람들 사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안 갈 거긴 하지만 이런 빌라 같은 게 지어져 있긴 한데 유리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걸로 유리창을 대신한대요. 이 안은 앞에 놀이터가 있는 걸 보니까 어린이집 같아요. 야, 밤에 보면 무섭겠다. 뭐야, 어떡해. 친구 대가리가 깨져 있어요. 대게사네? 대가리 깨진 사슴? 아, 누가 옆에도 파먹었구나. 오우 쉣. 이런 흉물이 아파트 한가운데 있다니. 그냥 일반 가정집 대문 같지만 아파트에 있는 도어락입니다. 근데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게 창문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뿌예가지고. 비밀번호를 치면은 열리는 그런 구조네요. 바로 앞에서 이거 뭐야, 배추를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안 훔쳐갔나봐요. 편의점 같은 거 잘 안 보이고 이런 상점 같은 게 보이네요. 옛날 상점.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쉬는 날인가? 아, 그리고 중국은 저렇게 맥주를 엎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뚜껑이 위로 가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느 매장을 가든 어느 편의점 어느 상점을 가든 이걸 거꾸로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건 찾아봤는데 입구에 먼지 묻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뭐 아, 저런 거 신경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써져 있네요. 중화민족은 한 가족, 함께 중국의 꿈을 이룹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없고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긴 여기도 시골일 테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곳에 대체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얘는 뭘까요? 얘네도 다 가정집이려나? 얘는 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인 것 같고, 옆에 하나씩 있는 거 보면은 아, 집인가? 아니 근데 집이라고 하기엔 위에 저게 뚫려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뚫고 살 리는 없고. 뭐죠? 근데 또 가정집 대문같이 생겼는데 가정집이겠죠? 근데 저기는 왜 위가 뚫려 있을까? 이런 영정시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시내에서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겠지만 30평대 아파트면은 한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건 맞지만 여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뭐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도시마다 소득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연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 뭐 식당에서 일하면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고, 좀 커다란 1선 도시, 2선 도시 가면은 150, 막 160 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아파트 가격이 뭐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상가가 하나둘씩 보이는데 너무 추워요. 사람들 다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데 나 혼자. 처음 여행 시작했을 때 충칭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더웠거든요. 그래서 반팔 입고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갑자기 뭐 영도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얇게 갖고 와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이번 여행이 중국 여행 마지막이라서 뭐 옷 사기도 그래요. 빨리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입도 지금 멀고 있고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뭔가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근데 북한 음식은 안 팔 테니까 비빔밥 아니면 국밥 같은 거 먹고 싶어요. 돌아다니면서 장작불 소찜이라는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모양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게 떡인지 빵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들어는 가볼게요. 메뉴를 봐봐야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봐봤는데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인당 작게 막 5,000원, 6,000원씩 파는 게 아니라 한 솥을 크게 팔더라고요. 막 3명, 4명이서 먹는 그런 음식인가봐요. 가격도 최소 3만원씩 해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김아저씨 국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뭔가를 말하지 않았는데 메뉴 주문이 된 것 같은데요. 재밌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생각보다는 조선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방금 저 아저씨도 그렇고 조선말을 안 하시고 중국어를 하시네요. 길거리에서도 뭐 그렇게 잘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분도 근데 조선족이시겠다. 왜냐면 여기 가게 이름이 김씨 아저씨 국밥이었잖아요. 근데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처음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 온 조상에서부터 이제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내려가다 보니까 정체성이 되게 희미해졌대요. 나는 뭐 남쪽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 북쪽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친구들이 있는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조선족임에도 도 쓰는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아예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분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밥이 나왔어요. 안에는 뭐 소고기가 들어간 것 같고 고수를 넣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那个没搁了，油酱 啊，对， 이게 뭐지? 韭菜花。 네네네. 뭔가 초록색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고수 때문에 불호인데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조선족이세요? 한족. 한족이세요? 맛있어요. 깜짝이야. 먹고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엄청 잘하는 순댓국밥집 가서 순댓국밥 먹은 느낌입니다. 맛도 비슷하고 그 고수만 안 들어갔으면 진짜 엄청 맛있을 뻔했는데 저는 국밥에 고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았는데 고수가 둥둥 떠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저 아저씨가 분명 김씨 아저씨일 텐데 저 쬐끄만한 국밥집에 저분 말고 뭐 또 다른 김씨 아저씨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선족 밀집 구역이니까 저분도 조선족 출신의 김씨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한족이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요? 굳이 뭐 거짓말을 하신 것 같진 않고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한족이랑도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친척도 한족이 많고 그래서 자신을 한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국밥은 4,400원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경운기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시골이네요. 그래서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근데 날씨가 더 안 좋아서 그런지 더 뭐랄까 도시가 되게 작고 삭막해 보여요. 하필 그리고 첫눈을 여기서 보네. 제가 올해 들어 보는 첫눈입니다. 지금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 제 얼굴에. 룡상 종합 슈퍼 뭐랄까 마트라고 해야 되나? 마트 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생겼죠. 그죠? 시장 같은데 그 각각의 섹션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셔야 되는데 주인 아주머니 여기 계시네. 여기 어떤 아파트? 빌라들이 있는데 이걸 개조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생긴 동네였대요. 이 작은 칸마다 사람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길거리에서 양꼬치를 파는 그런 노점 가게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꼬치 하나에 800원이래요.
내가 그 어제 먹었던 양꼬치집도 하나에 700원, 800원 했는데 여기도 가격이 똑같네요. 어제 먹었던 게 근데 진짜 맛있었는데 저 먹어본 양꼬치 중에 제일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노점에서 파는 것도 가격이 비싸네. 백억 커피. 이 왼쪽을 가리면은 연락없이 한국 카페인데 그러죠. 내부도 그래요. 내부도 엄청 잘 해놨어요. 뭔가 어디서 본 상호 같은데. 백억 커피 우리나라에 없나?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지하주차장 같은 거를 안 만들어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차고같이 생겼는데 1번부터 수십 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다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름 필로티 구조긴 하네. 처음 보긴 하지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도시가 그 눈에 보이기도 삭막해 보이고 상점 같은 것도 다 문을 닫았어요. 잠깐 닫은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문 닫은 상점도 많고,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되게 고령화되고 상권도 죽고 많이 그랬잖아요. 중국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 뭐하는 애지? 농기계 같은데 가히 위협적이다. 저렇게 위로 이렇게 돌아갈 일이 뭐가 있나? 걷다 보니까 어떤 시골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30분 넘게 걸었나? 근데 아까 무슨 아파트 보면서 개발 전에는 저렇게 생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골에는 아직도 저런 게 남아 있습니다. 안에 커튼도 있고 사람 사는 집처럼 생겼어요. 외관은 뭔가 좀 사람 사는 집처럼 안 생겼는데 저 가운데 창문 끼진 집 말고는 뭔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기 위험 오르지 말 것. 근데 변압기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저기 한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점프해서 이거 탁 때리면은 닿겠는데요? 너무 낮게 있어. 이 굴뚝은 뭘까요? 아, 이게 굴뚝이 아니라 마을에 물을 저장해 놓는 물탱크래요. 물을 저기 높이 저장을 해 놓으면은 압력 때문에 펌프 없이도 집마다 수돗물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이나 공장 단지에 많이 있는 그런 물탱크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시골 마을도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아예 자물쇠로 잠겨있는 집들이 많고. 야, 이것도 집일 텐데 엄청 낮아요. 사람 키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띠용. 와, 들어갈 때 그 얼마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을 낮게 지었지? 조금만 더 높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이 열려있네? 방금 똥강아지 봤어. 옥수수를 말리고 계시네. 이야, 이거 내가 인도에 갔을 때 봤었던 건데, 이거 시멘트에다가 유리 깨진 거 봐가지고 담 못 넘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놨어요. 와우, 친환경. 집을 삽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골 똥개다. 일로와. 일로와. 내가 잡아가야겠다. 응? 응. 너 나 오늘 처음 보잖아. 응? 너 나 믿어, 이 자식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우리 날라가겠다, 아주 그냥. 연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중국 여행을 했고 중국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더운 데 갔다 추운 데 갔다가 이러니까 뭐 옷을 얇게 챙겨서 그런지 감기도 걸려버리고 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내고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연변 여행은 돌이켜보면은 그런 뭐 글자 색깔이랑 폰트 때문인지 약간 북한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진 못했는데 뭐 비율상으로는 아직도 절반 정도는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만난 김씨 아저씨처럼 김씨니까 어쩌면은 조선족의 피가 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족의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비율보다도 조선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중국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집에서 좀만 쉬다가 또 새로운 대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